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야, 왜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그런데요, 수상한 게 고소를 했던 사람들이 과거 행적들이 수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쪽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 윤석열 장모 수사해달라, 사문서 위조다, 진정서를 낸 사람이 있어요. 노모 씨인데, 이 사람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진정서를 냈나? 알고 봤더니 이 사람 페이스북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로고 그려진 흰색 티셔츠 입고 뭐 민주당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도 쭉 있고, 민주당 뭐 박주민 의원과 같은 찍은 사진도 올려놓고 아주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근데 이 노 씨라는 사람이 이 윤석열의 장모인 그 최 씨하고 그 최 씨의 지인이라는 사람하고 낙골당 문영골도 다퉜던 인물이래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오래든간 다퉜던 인물이 또 근데 민주당 사람이 또 이제 윤석열 장모 가지고 요 시점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소된 노 씨가 그때 기소됐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그 김 씨, 그 같이 이제 사업했던 사람 김 씨와 가깝다면서 윤 총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법무부에 지난 9월에 진정서를 냈는데 요거 가지고 또 지금 부랴부랴 또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진정서는 9월에 냈는데 지금 또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총선 직전에.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이 고소장을 냈는데 서울중앙지검한테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정모 씨라는 사람, 이 사람도 윤석열 장모 상대로 10여 년간 소송을 벌여왔는데, 이 소송은 뭐냐면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투자 수익금과 관련해서 윤석열 장모를 협박했다는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기도 한 사람이에요. 이 정모 씨는 협박 혐의로 실형을 살았었네. 10년간 못 살게 굴고 결국은 협박 혐의로 실형 살았던 사람인데 윤석열 총장 지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데 요 정 씨가 또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배지를 달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다 이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 씨가 2017년에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법률 인권 특보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네. 아주 문재인 캠프의 핵심 일 해놓고 윤석열 말하자면 흠집내기에 민주당 사람들이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소하고 그냥 고발하고 진정서 내고 윤석열의 흠이 없으니까 그냥 장모가 어쩌다 뭐 사업할 때 뭐가 어쩌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법조인이 신문기사에 보니까 법조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만요. 여당이 민주당이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수사를 기획한 거 아니냐 의심을 걷게 한다. 기획,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울산시장 선거 문재인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경찰에 그때 압수수색 들어가고 청와대에서는 8개 부처가 다 전방위로 막 이렇게 협력을 하고 이게 기획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정황이 든다고 한 법조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거 앞두고 제2의 김대엽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이러니까 석동현 씨 아시죠? 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또 글을 썼는데요. 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게 또 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 장모 문제를 가지고 여권과 그 지지층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리기 시도가 다각도로 벌어지고 있다. 형사 고발은 민사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언론기사 한 줄만 걸치면 어떤 내용이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 사실 필자도 마음만 먹으면 오늘자 어느 신문이든 그 신문 기사를 근거로 대통령, 국무총리,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등 몇 명이라도 고발장을 쓸 자신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장모가 고발된 사실로 범죄 혐의자를 만든 뒤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작당 세력이 일제히 망나니들처럼 날뛰는 게 보인다. 왜 그랬겠는가? 이 정권에 자신들의 구린 짓이 혼날까 두려운 인간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윤 총장 같은 원칙론자가 두렵기 때문이다. 장모와 그 주변인들 간의 민사 분쟁 문제를 사위인 윤 총장과 엮으려는 음모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모의 시비는 그것대로 가리되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윤 총장을 대깨문 파들의 음모로부터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석동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석동현 검사장 말대로 장모의 문제가 있으면 장모 조사 받고 장모 재판 받으면 돼요. 장모가 설령 문제가 있으면 그게 윤석열과 무슨 상관이야. 나도 우리 장모님이요, 뭐
재산이 얼마고 무슨 송사가 있는지 뭔 사업을 어떻게 뭐 이권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은 아십니까? 장모님이 뭔 일을 하시고 뭐가 무슨 비리가 있는지 아세요? 아 모르잖아요. 이 좌파들 니들은 다 아냐 그럼? 니들은 다 알아? 그러고선 고발하는 거야? 아이고 그런 놈들이 청문회 때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 아주 그냥 온갖 가족 비리들 다 나오는데 장모 비리가 아니라 아주 직계 가족들 비리 다 나왔는데 이 장모 가지고 흠집 내려고. 그러면 니네는 그러면 장가 갈 때 장모님 뒷조사하고 장가 가냐? 야 결혼하는데 여자의 장모님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여보 그저 장모님 있잖아 그저 범죄 기록 증명서 띄워오고 전과 기록 이런 거 띄워오고 사업 하신다며. 그럼 그거 저 사업에 관련 거 자료 있잖아. 다 한번 줘봐. 내가 검토해보고 당신이랑 결혼하든지 말든지 할게. 이러고 장가 가냐? 장모님이 죄가 있으면 장모님 책임이지. 그게 사위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위하고 동업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사위가 시켰으면 문제가 되지. 아 장모님이 무슨 짓을 하든 사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걸 왜 이 총선 전에 이걸 가지고 민주당 이 관련 세력들이 여기에 조직적으로 달라붙어서 고발하고 수사하고 왜 이러냐 이거야. 울산지방선거가 떠올라요. 기획수사 아니냐 이거야. 이걸 왜 그렇게 써요? 윤석열을 이렇게 흠집을 내면서 그래 윤석열 수사도 드라이브를 못 걸게 하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얘네들이 비례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조국 수호예요. 비례 명단들 보십시오. 조국 수호당이잖아. 민주당의 비례가. 그러니까 조국을 말하자면 피해자 코스프레로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억울하게 조국을 이렇게 탄압해서 조국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윤석열을 흠집을 내야 돼. 근데 윤석열 흠집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장모 뭐고 있네. 과거에 보니까 그냥 장모 가지고 윤석열 장모가 어쩌다 고발하고 뭐 예라이 에이 그래놓고 이제 이게 조국 비리 관련돼서 여러 사람이 그다음 울산시장 비리 관련돼서 여러 사람이 지금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비리 당사자인데 이건 뭐냐면 당선되면은 불체포 특권으로 그냥 이 재판이고 수사고 계속 미루면서 국회의원 맘대로 수사 못 하거든요.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래놓고 그냥 계속 끌고 가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그리고 깜빵 안 가겠다는 작전이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한 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기획을 해놓고 자 이 기획인데 우리가 이 기획이 잘못되면 우리 다 깜빵 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비리 이거 있지 뭐 우리 다 한 몸인데 총선에 나가야 돼 이번에. 총선에 나가서 네가 당선돼서 이 수사 자체를 무마해야 돼. 그러려면 너 한 명 가지고 안 돼. 청와대 전방위로 나왔잖아요 지금. 공천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지역구도 나가고 비례도 조국 수호로 가. 그래 프레임을 그렇게 가가지고 윤석열 흠집 내고 수사 막 뭉개고 재판 뭉개고 임기 2년 조금 남았는데 임기 2년 뭉개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 다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최대한의 공격이 최대한의 방어야. 지금은 윤석열 공격해야 돼. 그래야 우리 감옥 안 가는 거야.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획인 것 같은데 끔 계세요. 당신들의 그런 기획이 맞아떨어지려면 다음에 정권을 잡아야 돼. 그래서 문재인 정권까지 니네들이 그렇게 시간 끌다가 다음 정권에 누가 니네 편이 되면 거기서 또 시간 끌고 그래서 공소시효 넘기고 그래서 감옥 안 갈 수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쉽잖아. 니네 편이 된다 해더라도 과거 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친구한테 물려줬어. 어떻게 됐어? 전두환이 어떻게 됐어? 그렇게 되는 거야. 니네 편이 돼도 조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기 때문에 끝났어. 니네는 이런 잔꾀 버리고 요걸 총선에까지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감옥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니까. 전두환도 친구 노태우 물려줬는데 자기가 당했잖아. 안 된다니까. 안 돼. 여기에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자들이 야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수사받는 사람인데 지금 재판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총선에 나온다고? 그럼 당선돼도 당선 무효될 텐데 그럼 보궐선 선거하는데 왜 저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때로 밀고 나오지? 그게 보궐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한몸 일심동체에서 고구마처럼 비리가 다 연결돼 있는데 다 같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시간 끌고 넘기고 문기적거리기 위해서는 총선에 나가서 설령 보궐선거에서 선거 당선 무효형이 되더라도 그건 그때까지는 시간 벌자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재판부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네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이렇게 좀 뒤집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만 거꾸로뜨리면 재판부는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깜빡 안 간다. 근데 윤석열이 골치 아픈 거야. 윤석열이.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지고 장모 뒤지고 나쁜 놈들.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총선 전에 왜 이런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 큰 눈으로 봐야 됩니다. 큰 틀로. 요만한 걸로 보면 안 돼요. 큰 틀의 기획이 있는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쭉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